대표적으로 어떤 전략이 있을까 보면은 그래,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잘 나간 전략이 뭐니? 그것도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무작정 따라하기 성장가치 소형주 미국 전략이 63%를 벌었네요. 최근 1년 동안에. 어메이징합니다.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전략은요, 그 두 번째 전략과 거의 흡사한 전략인데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그거 말고는 똑같아. 이것도 초급 전략이고요. 이 기본 필터 다 넣었고, 네, 그리고 이 8개 팩터가 똑같습니다. 포어, PSR, PGPR은 저평가 가치 팩터들이고, 네, 그리고 밑에 있는 순이익, 영업이익, 매출액, 매출 총이익, 성장률 팩터들은 성장성 팩터입니다. 그래서 8개 팩터가 있는 전략인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두 번째 예시 전략과 똑같은 전략인데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결과를 보시죠. 최근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보면은 자, 이 전략도 이제 보시면은 연봉이가 승률이 40% 정도이고 이것도 MDD는 높습니다. 왜냐면 이게 생 주식에 투자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생 주식, 그러니까 주식에만 투자하는 투자 전략들은요, MDD 50에서 60%를 피해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생 주식 전략에 내 전체 돈을 갖다 박는 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얘가 최근에 어땠길래 한번 보시죠. 최근에 보면은 작년 6월부터 날아가기 시작했네요. 이 한 달에 15%, 그 다음에 10% 벌다가 조금 석 달 깨지다가 11월에 7%, 12월에 11%, 그리고 이제 23년 1월에 좀 깨지다가 2, 3월 벌다가 4월 깨지다가 5, 6 벌고 7월에 또 수익이 많이 났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 수익률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얘도 금융위기 때 엄청 깨졌고 코로나 원저리 그 전후에 엄청 깨졌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능 전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생 주식 전략이니까 MDD는 높고 그 대신에 수익률도 높다. 미국 소형주에 투자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략도 최근 1년에 38%의 수익을 가져다 줬네요. 이게 좀 복잡한 전략이고요. 이게 아마 보면은 이건 이제 이런 전략이고 미국에 투자하는 전략인데요. 금융주 지주사에도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소형주에만 투자하는 전략이 아니라 전체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가치 성장 변동성 전략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일단 여기도 가치 팩터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퍼가 낮고 PCR가 낮은, 한마디로 최근에 수익이나 여기 현금 흐름 또는 이제 매출액 대비 좀 저평가된 기업들에 투자하는 전략인데 아마 이게 다는 아닐 겁니다. 4개가 있고요. GPA와 변동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 하면은 GPA라는 거는요, 여기 매출 총이익 나누기 자산 총계라는 게 있는데 한마디로 수익성 지표입니다. 수익성 지표가 뭐지 하실 텐데,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요, 투자한 자산이나 자본 대비 많은 이익을 벌어내는 기업입니다. 이게 똑같은 기업도요, 내가 1억을 내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다. 그거보다는 내가 1억을 투자해가지고 5천만 원을 버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내 투자 자산 대비 많은 돈을 뽑아오는 기업을 그 수익성이 좋다라고 하고, 그 수익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GPA라는 지표도 있고 우리가 아는 ROE나 ROA라는 지표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수익성도 좋고 변동성이 낮은 쪽,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게 여기서 주가의 변동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주식이 수익이 높다라는 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낮은 기업, 그리고 또 뭐가 있니?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순이익, 매출 총이익, 매출의 그 영업이익 성장률에다가 거기다가 포함으로 자산과 영업이익도 많이 증가하는 이제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이네요. 팩터가 그래서 정확히 1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장 팩터도 들어가 있고 수익성 팩터, 변동성 팩터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치 팩터도 들어가 있는 12개 팩터가 들어가 있는 전략인데, 이 전략이 어떻게 MDD가 20%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가?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가보면은 이게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그 전략이죠. 분기별 리밸런싱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트릭이 뭐냐면은 모멘텀 마켓 타이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주식 전략이잖아요. 아무리 미국 전략이라 하더라도 그냥 주식 전략만 하면은 연봉리 수익률은 높겠지만 MDD 50% 60%를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멘텀 마켓 타이밍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전략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삐끗하면은 빠져나오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건장해야지만 진입해서 돈을 버는 전략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안 좋을 경우는 우리 빨리 피신해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1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하고 그거를 상대로 밴드를 그려가지고 가격이 그 밴드를 돌파하면은 우리는 매수를 하고 가격이 밴드를 하향 돌파하면은 매도를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백테스트를 한번 돌려보죠.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우리가 투자하는 요 미국 기업들의 선행 지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지면 우리가 하고 이제 도망가는 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돌아오면 와 하고 다시 매수를 하는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두근두근. 자, 보면은 연봉리 수익이 16%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수익률이 대단히 높지는 않지만 근데 뭔가 좀 수익이 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때 같은 경우는 딱 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별로였나 봐. 그래서 이때는 투자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략이 보시면은 되게 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크게 부침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략의 MDD가 21%밖에 안 되는 겁니다. 21% 언제 얻어 터졌나 한번 보시죠. 이게 언제 얻어 터졌냐 하면은 2018년부터 20년. 그치. 이때 말기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완벽히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쵸. 20년, 그리고 23년, 요때 좀 있었는데, 보면은 요때 한 번만 20% 이상 손실이 일시적으로 났고요. 이제 나머지 구간에는 손실이 한 10%, 15% 언저리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큰 장점은 버티기가 쉽다. 왜냐면 크게 깨지지 않지 않습니까? 단점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연별 수익을 보면은 크게 깨질 데가 없죠. 2008년 8%, 2015년 마이너스 0.7%, 그리고 18년에 마이너스 7%, 22년에 마이너스 6%, 24년에 마이너스 1% 이거 빼고는 큰 손실이 있었던 해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전략의 자산 전체를 몰빵하는 거는 저는 정말 비추입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여러 전략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다른 예시 전략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시면요, 그 조금 전에 우리가 주로 기간 수익률 높은 순으로 살펴봤잖아요. 한번 반대로 최대 하락률 낮은 순서대로 한번 클릭을 해보고 여기서도 최대 기간을 보시면은 이 전략 같은 경우 한미 롱숏 연구 포트폴리오 이거는 MDD가 11%밖에 안 나오네요. 이게 보시면은 그 최대 하락률 MDD가 20% 미만인 전략이 5개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한 전략들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전략 적용. 이게 무엇일까? 두둥. 자, 보면은 이것도 자산 배분 전략이고 월별 리밸런싱을 하는데 보면 여기 밴드 리밸런싱 5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 하면은 밑에 쭉 가보시면은 이렇게 비중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25, 25, 25, 25 있는데 여기서 자산군의 비중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러니까 2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30% 이상으로 올라오면은 그러면 자동으로 리밸런싱을 한다.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한 달에 한번 자동으로 리밸런싱을 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일단 여기 보면은 한미 롱숏 연구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한국 앤드 미국에 투자하는 전략인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보면은 전체 환율 반영이라는 게 클릭되어 있는 걸 보면은 원화 기준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수익률을 그러니까 이제 한국 원화로 환산한다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전략이 2개가 들어가 있고 자산군이 2개가 들어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요 전략은 뭐냐? 이 첫 번째 전략은 예시 무작정 따라하기 성장 가치 소형주 미국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예시 전략에서 본 그 미국의 8개 팩터 전략이라고 보이고요. 여기는 무작정 따라하기 성장 가치 소형주 이건 한국 전략이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소형주에 8개 팩터로 투자하는 그 전략 한마디로 미국 소형주 전략과 한국 소형주 전략이 각각 25%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코스피와 S&P 인버스가 25%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소형주로 돈을 벌되 대형주가 떨어질 때도 돈을
돈을 버는 거다. 그러면은 대하락장이 오잖아요. 금융위기나 코로나 이럴 때 올 때 그러면은 대형주건 소형주건 다 떨어질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소형주를 하면은 정상적으로 소형주의 수익률이 주가지수 코스피 S&P보다도 높으니까 돈을 벌고, 근데 반대로 대하락장이 오면은 소형주가 폭락하는데 그 대신에 S&P 500과 코스피도 폭락하기 때문에 여기서 버는 돈으로 소형주에서 깨진 거를 만회한다. 뭐 이런 전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백테스트 돌려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 전략이 좀 부진했어요. 소형주가 좀 약해가지고, 한국 소형주. 그래서 MDD가 14%로 늘어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연복리 수익이 17%.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은 한마디로 장점은 MDD가 낮다. 그 대신에 단점은 수익이 딴 전략 비교해서 그렇게 엄청 높지는 않다. 그래도 주가 지수는 능가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연간 수익률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올해가 좀 되게 부진한 편이고 2017년이 부진한 편이거든요. 이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야 봤자 뭐 5% 10% 잃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14%가 깨졌고 2017년에 13%가 깨졌다. 왜냐면은 보통은요 소형주의 수익이 대형주를 압도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구간이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가 예를 들면 2017년과 23년이다 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이고요. 그럼 딴 전략은 또 뭐니?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딴 예시 전략, 최대 하락률 낮은 손, 최대 이렇게 가면은 뭐가 있냐, S&P 500 모멘텀 마켓 타이밍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것도 전략 배분이고, 얘거는 보면 딱 보니까 S&P 500 하나에만 투자를 하네요. 그러니까 미국 스파이에만 투자하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아마 매수 보유 전략은 아니겠죠. 그렇지, 여기도 모멘텀 마켓 타이밍이 들어가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얘의 3일 이동평균선을 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변동성을 체크해서 밴드를 그리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동평균선을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모멘텀 마켓 타이밍을 넣으면은 MDD가 많이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S&P 500에 투자하면은 이것도 MDD가 50%가 넘겠죠. 왜냐면 2008년에 반토막 난 적이 있기 때문에. 요 전략 같은 경우는 모멘텀 마켓 타이밍이 들어가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 같은 경우는 이게 S&P 500에만 투자하는 전략인데 이거를 보세요. 타이밍 마켓 68%, 그리고 벤치마크가 S&P 500인데 이 S&P 500을 사서 계속 보유했을 때 보면은 수익률은 올해 좀 떨어집니다. S&P 500을 20년 보유했으면 연봉리 수익이 10%인데 이 전략은 8.4%밖에 안 나오거든요. 대신에 MDD가 55%에서 13%로 줄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S&P 500이 불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워닝 시그널을 줄 때 우리는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일 내내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는 빠져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분의 2 정도는 S&P 500을 사서 매수 그리고 보유를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현금으로 빠져나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니까 수익률은 살짝 떨어졌지만 MDD도 55%에서 13%로 급감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멘텀 마켓 타이밍을 쓰면은 어느 정도 MDD가 줄어들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몇 번 강조했지만 이렇게 전략을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이 전략에 20%, 저 전략에 30%, 저 전략에 50% 이렇게 해가지고 백테스트 하는 게 퀀터스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하셔가지고 여러분만의 필승 전략을 만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시 전략만 딥하게 연구해도요 여러분이 퀀트에서 최소한 중술 레벨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전략들을 어떻게 자동 매매를 하는가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